제가 충격적인 기사 하나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살 유튜버 A씨에 대해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1,800여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여기 등장하는 유튜버는 ASMR이라는 자율감각쾌락 반응 파일을 만들어서 유튜브로 올린 사람입니다. 근데 그 ASMR의 주제를 마치 야동이나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소리로 주제를 설정했다고 합니다. 일단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추징금 1,800만 원이라는 돈을 국고에 상납을 했죠. 판결을 내린 판사의 말이 더 가관입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란한 음향을 직접 제작해 유튜브에 올린 것으로 범행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유포한 음란물의 양과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이 적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죄질이 무겁다고 했는데 조두순의 경우에도 사람을 때려 죽였는데 폭행치사라고 해서 2년형밖에 안 받았죠. 그러니까 24개월을 받았는데 이 유튜버는 지금 징역 4개월을 받았죠. 사람 죽인 거랑 이렇게 ASMR로 자기가 하고 싶은 유튜브 활동을 한 거랑 6분의 1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사법부가 지금 이런 음란물 유포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무언가 유튜브 안에서 나중에 본인들이 처벌해야 될 일이 생겼을 때 그런 판결에 포석을 삼기 위해서 이런 판결을 내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다 떠나서 의문이 드는 것이 이 ASMR이라는 것이 법원의 판결을 받을 일인가 의문이 듭니다. 유튜브도 제재를 안 하는 영상이었는데 그리고 수익 창출까지 허용해줬던 영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서 처벌까지 하고 추징금까지 뺏어가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법부가 관여하지 않아야 될 일인데 유튜브까지 사법부가 들어와서 영상을 제재하고 유튜버들에게 처벌을 내리고 벌금까지 추징하게 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타자는 누구일까요? 대한민국 사법부는 대한민국 국가 내에서 일어나는 사법적인 분쟁에 대해서 해결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유튜브라는 이런 채널 동영상만 올려가지고 사람들끼리 소셜 네트워크로 자신들의 의견을 나누고 정보를 나누는 이런 조그만한 채널에 한 국가의 사법부가 관여하는 게 과연 감이 맞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유튜버가 대한민국이나 다른 지역의 미풍양속을 해칠 만한 일을 한 것은 맞아요. 그러나 유튜브라는 채널을 통해서 본인이 올리고 싶은 영상을 올렸던 것 뿐이고 그 영상에 대한 수요가 있고 그것을 즐겨 시청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채널들이 만들어진 것 뿐이지 이 유튜버가 뭔가 범법 행위를 했다거나 우리나라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 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번 사건이 성과 관련된 것이고 성상품화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여성 인권단체나 페미니스트 분들에게는 충분히 반대의 어그로를 끌 만한 굉장한 소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HTTP 제재를 야동 때문에 또는 리벤지 포르노 때문에 규제한다는 그런 명목처럼 이번 사건 또한 성상품화나 미풍양속을 해친다는 명목으로 처벌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법부 판단이라는 것이 국민의 그런 여론 심리를 어느 정도 반영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해서 봤을 때 충분히 많은 국민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판결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깊은 속내에는 다른 속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 판결받은 유튜버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판결을 받는 내내 내가 유튜버를 통해서 자유롭게 경제 활동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내가 올리고 싶은 것을 올릴 수 있는 사상의 자유 등을 거론했을 때 더욱더 높은 형량이나 추징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버는 반성하는 여지를 보여줬겠죠. 이제 이렇게 유튜버들이 사법부의 판결에 징역과 집행유예 그리고 벌금까지 추징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KBS나 MBC 공영방송들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정보를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정보들이 어떠한 현 정부의 체제에 대해서 반대되거나 또는 현 정부를 비판할 만한 그런 여지를 만들어주는 그런 영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정말로 유튜브와 정치 유튜버들을 제재할 때가 됐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법부 판결이 나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정부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아니 당연히 ASMR로 성상품화를 시키고 성범죄를 일으킬 만한 미풍양속을 저해할 만한 그런 일들을 한 사람에게 당연히 처벌하는 것이 맞지 않냐. 그 처벌한 것 같고 왜 잘못됐다고 하고 심지어 과장되게 추측해서 그것이 정부와 연관이 되어 있고 정부를 비판하는 유튜버들을 처벌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과대 해석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기적인 발언이죠. 본인이 좋아하는 정권을 이런 식으로 비판한다고 해서 사실적인 것, 상식적인 것을 떠나서 그냥 대의 명분적으로 당연히 성상품화 시킨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이 상당히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유튜버에 대한 처음 판결 그리고 처벌, 실형과 집행유예, 그리고 추징금
추징금까지.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그저 성상품화한 한 사람에 대한 판결이 아닌 앞으로 유튜버들을 이렇게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대통령이 되면 반대 세력에서 나를 비판하는 어떠한 말들도 내가 받아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정권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사실을 전달할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유가 제재되고 제한될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오늘의 이 판결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후에는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로, 모욕죄라는 이유로, 상당한 이유들로 현 정권 인사들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누군가가 유튜버들을 고소하게 되면은 그 사건이 조사가 될 수 있고, 조사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유튜브 활동이 제재되거나 추징금을 받거나 실형을 받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유예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앞으로 한 번만 더 그렇게 영상 올려봐라. 이 집행유예 기간에 영상을 올리게 되면 너는 처벌을 받을 것이다. 이런 뜻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좌편에 있는 분들, 우편에 있는 분들, 이 사건을 정쟁으로만 삼을 것이 아니라 좌파가 집권하든 우파가 집권하든 우리나라의 현 정권에 대해서, 현 국회에 대해서, 사법부에 대해서, 그리고 경찰에 대해서, 그리고 행정부에 대해서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는 그 여지쯤은 남겨두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